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상은 어저께 녹화가 됐던 Q&A 시간에 이제 2부가 되겠고요. 질문이 4개가 더 남았는데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갑니다. 자,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질문을 보면 제 아이는 11학년이고 SAT 1510점인데요. SAT, SA가 13점입니다. 슈퍼스코어로 SA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See? 여러분들 이거에 궁금하죠? 질문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읽으면 SAT의 메인 점수는 꽤 잘 나왔어. 근데 SA를 망했어. 한쪽 시험에서. 그리고 두 번째 간 시험은 SAT 그 본 시험 1600 만점이 그 테스트 스코어가 별로야. 더 내려갔어. 근데 essay 라이팅 점수는 올라갔어. 근데 UC 학교들은 그전 비디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SA가 필수입니다. 질문은 그 슈퍼 스코어가 아니라 스코어 초이스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신 건데 스코어를 초이스해서 우리가 SA 점수만 어느 거를 딱 입맛에 맞게 골라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냥 SAT 그 first sitting과 second sitting의 점수가 다 까발려지더라도 그거를 보낼 수밖에 없어. 거기에 SA 점수가 딸려서. 그러면 많은 대학교들이 요즘에는 셀프 그 슈퍼스코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야. 근데 이 성적이 두 조각이 오면 우리가 알아서 높은 섹션 스코어와 높은 SA 점수를 컨시더를 한다라는 학교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I think in that way you'll be safe. So send both scores. 두 개를 다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SA 스코어만 딱 골라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야 된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면 미국 보딩스쿨 11학년인데 들어가기 힘든 해외 대학 썸머 캠프 외에 쉬운 캠프라도 가는 게 좋은가요? 가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국내에서 대학 인턴하는 것과 많이 다를까요? 봉사도 2주 해외 봉사가 국내 봉사보다 입시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봤는데 근데 저는 무엇든지 여러분의 관심사와 연결이 돼 있으면 학교 안에서 그 스쿨 액티비티가 됐든 아니면 out of school 액티비티가 됐든 아니면 abroad 프로젝트가 됐든 다 플러스입니다. 하세요. 하면 좋아. 근데 what comes first? academic comes first.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우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대학은 공부 순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무슨 봉사활동 연락 많이 했다고 대학을 잘 가고 테스트 막 다 망쳐도 되는 건 아니니까 so put those together first. 그러고도 시간이 허락을 해주고 내 관심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메디컬 분야야. 그런데 의료봉사가 조금 관심 있는 게 있어. 그러고 나가서 나도 좀 그런 게 어떻게 활동이 진행이 되는지 도대체 많이들 들어는 보고 봤는데 어떤 건지를 알고 싶으면 참여를 해보는 관심사가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대학교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도 그거는 상당히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So therefore you going abroad.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외 봉사 한 번 갔다 왔어. 그것도 뭐 한 1주, 2주 갔다 왔어. 그리고 내가 대학교 측에다가 갑자기 그거 한 번 갔다 오고 막 번쩍 영감이 들어서 내가 이 전공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colleges are not gonna believe you. 그러니까는 이게 꾸준하게 쌓아온 거가 있으면 학교에서 그런 연관된 의료 봉사를 좀 하다가 해외 봉사도 한 번 갔다 오고 이러면은 이게 consistent 하니까 더 believable 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n and out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다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는 것들의 활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만 할 경우에는 뭐 해외 봉사가 카운트가 되냐 안 카운트 되냐 이런 얘기지 많이 쌓아온 상황에서는 해외 거가 있으면 해외 거 학교 밖에 거가 있으면 밖에 거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을 보면은 저는 늦게 유학을 온 학생인데요. 제 주위의 모든 유학생들이 유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컨설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컨설팅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학생들은 보통 다 컨설팅을 받나요? 받는다면 보통 몇 학년 때부터 받는 것이 좋나요? 이런 질문인데 조금 너무 다 받나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효과를 봤던 선배들 지금 올해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개인 경험을 빗대어서만 답을 해드릴 수 있지 이게 무슨 세상에 정답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드리면 참고만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말은 이거는 팩트 그래서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의 내용을
자, 컨설팅을 할 때도 이 색깔이 다 다른데 저희 컨설팅이 어떤지는 그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좀 공부, 성적 관리, 그리고 테스트 준비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특별 활동, 인턴십, 리서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인데 이 겉으로 좀 치장을 했을 때 근사해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 핵심 코어를 살리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비용을 그런 쪽의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이펙티브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비용은 과외 비용으로 거의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과외를 학기 중에 왜 하냐?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때 저 코넬 들어가고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 셀프 스터디를 해서 혼자 인생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일단 집안에 돈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뒤에 굶주려지기 전에 일단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라는 좀 나름 조금 사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된 철학을 가졌던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어렸고 일단 시키는 대로 좀 많이 했어. Back then I thought I was 효도라는 게 학생 입장에서 별거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가 기분 좋게 만들고 나도 좀 기분 좋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효도였어. 그래서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했고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좀 요청을 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조건은 컨설팅의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만 이렇게 막 무슨 끌고 오듯이 끌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무조건 해가지고는 효과가 밋밋한 게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만약에 학생도 이 도움을 받고서 내가 폭발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과목들이 있으면은 get help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에서 도움을 받는 건 치팅은 아니잖아. 맞지? 내가 예습을 한 거고 복습을 한 거고 시험 준비를 프로페셔널한 사람과 같이 트레이닝을 한 거지 이게 치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막 스테로이드를 맞고 막 근육 향상제를 맞고서 막 열나 막 운동신경을 올린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혼자 트레이닝도 하지만 전문 프로페셔널 코치들이 와서 나를 트레이닝을 해줘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 그건 그 사람이 잘한 것이지. 부모님과 학생의 마음이 잘 맞는다면은 그리고 과목에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딸리는 게 아니라 시간 활용과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속도감을 붙이고 싶고 욕심이 좀 있는 차라면 컨설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면 ACT 학원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SAT 학원은 다녀도 될까요? 우리 아이는 ACT를 보려고 하는데 동네엔 ACT 학원이 없어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ACT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ACT 학원을 다니면 SAT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문제 난이도가 한 20% 25%가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SAT 공부를 하면은 문제 난이도는 한 20%에서 25% 쉬워지니까 ACT를 공략을 할 수는 있다라는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학원만 다녀야 되고 두 개의 시험을 다 공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AT로 내가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시험은 SAT도 가보고 ACT도 가보고 양다리가 다 된다는 거죠. 근데 ACT만 공부를 했을 때는 SAT에서 나오는 리딩 패시지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공략하기가 힘든 레벨의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질문의 답은 SAT 학원을 다녀도 한 80%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ACT는 시간 제한이 훨씬 SAT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읽고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 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프, 도표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온다 SAT보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센스를 좀 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면은 있지만 가장 우리 유학생들이 고민인 거는 읽기거든요. Reading, passage and passage related questions. 그거는 사실 전체에 다 펼쳐져 있는데 그게 majority 분야에서 SAT를 공부를 했을 때 ACT까지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8개 다 설명했습니다. 1월달 한 달에는 좀 어메이징한 달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디오를 새해부터 월, 화, 수, 목, 금 주 5번 올리기 시작을 한 첫 번째 달이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챌린징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또 열심히 찍고 있고 it gets me going. 그러고 많은
좋은 말씀들, 뭐 비디오가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앤디 선생님 재밌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사실 좀 힘이 납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땡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bad 커멘트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의 참여와 조언들이 없었으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재미감이라고 하나? 그게 맞는 단어야? 재미감이란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영상미? 영상미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제 생각에는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리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깔면 안 들린다 이런 코멘트들을 찍어내 주실 때마다 오케이, we go back and change things. 그리고 새로 녹화하는 그 비디오들에서는 항상 그거를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해서 계속 나아질 겁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모든 코멘트를 남겨주시고 이렇게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달에 또 Q&A 질문들 영상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학생 여러분들 공부 조금 오늘 해주고 부모님들, 학생들 힘이 되는 조언의 말씀들 가끔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들어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갑니다.